네, 항상 여러분의 해결사 장프로입니다. 장프로의 학종역학. 오늘은 학종 합격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은 일부지만 영부가 있습니다. 꼭 영부 찾아보셔야 됩니다. 모든 자기소개서에 대한 아웃라인과 어느 정도의 뼈대들 작성하는 방법, 팁들을 좀 거기에다 주요하게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세부적으로 1번 문항, 2번 문항 이렇게 진행할 거라 오늘은 일부러 1번 문항부터 시작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료추천 참된교육 컨설팅 이 장프로의 그동안 다년간 누적된 자기소개서 쪽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소개서는 줄여서 자소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입 자소서 1번 문항, 우선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있습니다. 천자 이내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근데 보통 학생들한테 이거 쭉 던져주면 학생들 어디다만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수학 어떤 단어 어떻게 문제풀이를 했고 나는 그걸 영어가 부족해서 영어 단어 암기를 어떤 식으로 국어의 고전소설 풀이를 이리저리 모든 학생들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귀죠. 어느 그런 글귀가 입학사정관들의 눈을 자극시키고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이 친구가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장프로를 하시고 참된교육 컨설팅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방송이고 정말 꿀팁의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빨간 글자 단어들을 포인트를 올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 1번 문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선은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학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공부가 전부일까라는 제가 의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요리, 음식을 하더라도 레시피를 보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몇 그램이 어떻고 자르는 건 어떻게 잘라야 돼? 어떤 거 데코레이션, 플레이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이 요리에 대한 학습 경험들이거든요. 그걸 통해 레시피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다양한 검색을 통해 이 요리에 대한 다양한 레시피를 보고 이것저것을 접목해 보면서 요리를 만들어 갑니다. 또는 길을 찾아가는 상황에서도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켜놓고 여기까지 가기 위해 머릿속에 방위를 떨어뜨리고 동서남북 방향을 보며 이쪽에서 몇 블럭을 얼마만큼 걸어가고 얼마만큼 진행해야 돼, 몇 시간, 이런 순간적인 계산들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길을 찾는 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이 학습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학업이라고 말하는 건 이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 예시로 동아리에서 내가 무엇인가 관련된 전공 아니면 동아리에서 공부했던 우리가 뭐 이런 동아리도 있지 않습니까? 뭐 타임이라고 해서 영자신문을 갖고 해서 그런 자체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학교 내에서 진행했던 논문대회, 소논문대회 같은 경우를 위해서는 엄청난 학습량을 경험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다양한 책을 보고 기존의 논문들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엄청 하고 다양한 지식들을 쌓은 과정 역시도 엄청 좋은 학업과 학습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정말 수학에 대한 미쳐있는 공부법을 보여줬다면 그 학습법과 더불어 나의 발전적인 모습 그리고 이걸 통해 학급 내나 학교 내에서 멘토 멘티로 활동을 했었으며 더불어 좀 더 나아가 봉사, 교육봉사를 통해 학생들을 또 가르쳤던 이러한 확장성으로 표현하는 게 실은 공부를 넘어서는 학업, 여기서 1번 문항에서 원하는 학업과 학습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분명 이 말 속에 들어 있었던 의미인데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2번 문항, 자소서 2번 문항을 보시면 교내 활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1번 문항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1번 문항은 재학 기간에 시기적 한정, 제한을 두었지만 2번 문항에서는 더더욱 한 번 더 제한을 걸게 됩니다. 교내 활동. 뭐 학교장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좀 대외 봉사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선 교내 활동이라는 장소의 범주까지도 걸어놨죠. 2번과 1번의 차이점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재학 기간입니다. 시기적인 기간에 대한 제한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장소는 좀 더 확장하고 범위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학기간, 광범위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였습니다. 아까 수학 공부하는 학생의 예시를 들었죠. 이런 친구가 좀 더 나아가 멘토-멘티 활동을 했고 그 장소를 좀 더 넘어 교육봉사를 했다는 거. 광범위한 학습의 형태로 충분히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논문, 소논문, 아니면 탐구대 뭐 발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내에 있는 내용으로만 끝냅니까? 이 지침사항을 내려준 상황에서도 역시 그건 한정되진 힘들겠구나. 그러니 재학기간으로만 명시를 하고 활동 자체는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파생돼서 다양하게 넓게 형성될 수 있구나 라고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범위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더불어 배우고 느낀 점, 그 느낀 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보람찬 많은 것을 얻은 정말 안 좋은 마무리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영부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자소특강 영부에서도 느낀 점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절대 아닙니다. 왜? 한 가지 똑같은 내용을 배워도 똑같은 걸 경험해도 학생마다 느끼는 감정이 모두 다릅니다.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뭔가를 해야 돼서 뭘 찾아보고 근데 이거 너무 쉬웠다.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학생마다 느껴지는 이 배운 점과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통일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람차 많은 것을 얻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구체적인 느낀 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구에서 설명했던 단계 과정입니다. 무조건 소재를 잡으면 왜 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럼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의 순서로 기술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1번 문항에 적을 수 있는 소재이며 형태, 그리고 글의 진행 방향성입니다. 분명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들을 좀 기억하셔서 지금 갖고 있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착각들을 제발 벗어나시고 새롭게 자소서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이 다음 페이지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라 검색을 하려고 하는 나쁜 예시, 좋은 예시, 요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요거 같은 건 제가 했던 제가 정말 그동안 신상 아이들을 엄청 노력을 했던 그 아이들이 붙고 나니 자소서 선생님 뭐 조금 학생들 저도 뭐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서 다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후배들 위해서 좀 그렇게 모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학과에 학종을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입니다. 과별로 좀 정리를 했고요. 요번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를 총 3개를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단어적 핵심 키워드나 실은 이 친구가 뭘 했는지 느낌이 올 수 있는 거는 다 다른 문자 기호 표시를 해서 좀 빼냈고요. 전체적 흐름을 좀 보시라고 최대한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쓰시면 또 안 되고 쓰셔봤자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 친구들에 대한 어느 정도 아무리 후배를 베풀었다 하지만 저도 지켜줘야 될 프라이버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는 정리를 최대한 해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예시드립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1호 일문학과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분명 말씀드리면 합격 자소서라는 건 좀 의미가 없죠. 왜? 이거 가지고 붙었다라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왜? 생기부도 있고 뇌신도 있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평가형이 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으로 1호 일문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너무 많은 차지를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학교는 여러분들이 에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아는 학교들입니다. 자, 생략들을 했습니다. 여기 전술 그 전략이 아니고요. 그건 전략, 길게 발음하는 거고, 요거는 전략. 앞에 부분을 글이나 뭐 말을 할 때 앞부분을 잘라버리고 이제 생략하겠다는 소리 전략이고요. 작게 발음해야 됩니다. 이건 뒷부분을 끊어낸 후략입니다. 자, 일본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여 일본 문화에 대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몰랐던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어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글귀인데 저가 보기엔 최악의 글입니다. 자소 코칭을 했지만 키워드를 줬지만 이따구로 써옵니다. 정말 못 쓴 거죠. 자, 이게 대신 생기부에 적혔다면 괜찮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적어준 거 이거를 가지고 자기소개서 끄집어서 확 늘려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생기부용을 왠지 적어놓은 느낌이죠.
자, 문제점이 무엇이냐? 실은 제가 첨삭 코멘트 달 때 이거보다 좀 더 길게 누구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쓰는데 이건 좀 여러분 보시기에 좀 압축을 시켰습니다.